자, 477번. 요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y는 x제곱 2차함수와 그리고 원을 움직이는 점 q가 있다고 하는데 pq 길이의 최소값을 좀 구하래요. 그러면은 이제 요 길이 좀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그림을 생각하면 약간 이런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 먼저 원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거 한번 봅시다. 자, 원밖에 한 점에서 원 위의 점을 이은 약간 요 길의 최대치수라고 했을 때는 이제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선을 요렇게 그어서 자,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D, 중심과 한 점까지의 거리 D에서 반지름 R만큼 빼준 요 길이가 원 위에 있는 점과 원 밖에 있는 점 사이의 최소값이다. 그다음 또한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었을 때가 원 위에 있는 중심 D 플러스 R 최대값이 된다라는 느낌을 좀 먼저 살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확장하면 약간 이렇게 돼요. P라는 점은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K, K제곱 이렇게 좀 일반화시킬 수 있고요. K, K제곱. 그다음 Q라는 점은 좌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원의 중심이 3,0이고 반지름이 1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시면은 자, 요 K, K제곱에서 원의 중심까지 선을 이어주세요. 3,0 요렇게 있고 요 거리 PQ 거리의 최소값이란 거는 원 위의 점과 이차함수 위의 점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요 P에서 Q까지 거리 최소값을 잡기 위해선 우리는 D-R 원의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1을 뺐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식으로 한번 써보죠. 그럼 얘가 원의 중심까지 거리 K, K제곱에서 3,0까지 거리는 루트 이제 K-3의 제곱 X 차이의 제곱 더하기 Y 차이 제곱 K 4승 이런 느낌을 좀 쓸 수 있는데 여기서 1을 빼면은 요게 바로 선분 PQ의 길이에요. 왜냐면 반지름 1만큼 뒤로 가면 D-R의 최소값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제일 작으셔야 됩니다. 요게 제일 작으려면은 루트 안에가 제일 작아야 되거든요. 루트 안에 있는 식. 그래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살짝 전개해 보니까 아까랑 그 대표 문제랑 비슷하게 K 4승 플러스 K 제곱 빼기 6K 플러스 9 요렇게 전개가 되고 빼기 1 요거의 최소값을 좀 구한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은 봅시다. 녹화본요. 소리 안 나오나? 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나는 일반화시켜서 fx를 x 4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라는 사차함수를 보고 얘를 미분하시면 f 프라임 x는 4x 3승 플러스 2x 빼기 6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얘 도함수 개형을 먼저 그리기 위해선 인수분해 최대한 합시다. 그럼 얘가 2에 2x 3승 플러스 x 빼기 3 그리고 여기다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여요.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여서 조립제법으로 201-3을 1로 조립제법 한번 해주세요. 그럼 얘가 2, 2, 2, 2, 3, 3, 제로. 그럼 여기 인수분해된 형태는 f'x는 2배 x-1에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리고 아까랑 비슷하게 요 놈은 또 허근. 판별식 4분의 1이 써보면은 허근이 나온다라는 느낌으로 이 도함수 개형은 1을 뚫고요. 1을 뚫고 그 다음 허근 가지는 이런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이게 f'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만 바뀌기 때문에 요 본함수 fx의 경우는 감소 후 증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게 될 텐데 어쨌든 x가 1일 때가 극소이자 최소값입니다. fx는 1일 때가 최소가 된다. 그래서 요걸 본함수 f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는 1 더하기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11 빼기 6 하면 5가 나오고요. 그래서 루트 안에 최소값이 5일 때가 최소가 되니까 그러면 선분 PQ 길이의 최소값은 루트 5 빼기 1로 답을 내주시면 정답이 되겠고 그죠?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발전 문제는 또 뭐냐라고 봤더니 요거는 이제 0,0, 10,0이라고 좀 좌표가 나와 있어요. 대충 그려줄게요. 자, 0,0, 그 다음 10,0이 있고 그 다음 y는 x제곱 플러스 1 위를 뭐 p가 움직인대요. 요 이제 p라는 점이 일반화시키면 뭐 x, x제곱 플러스 약간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거든. y는 x제곱 플러스 1 위로 움직이니까 x 좌표일 때 y 좌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5p제곱 더하기 a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요걸 식으로 썼을 때는 일단 천천히 쓰면 돼요. 선분 5p 제곱은 x, x제곱 플러스 1에서 0,0까지 거리. 그래서 x 좌표의 차이, y 좌표의 차이를 제곱하시면은 요게 이제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게 이제 5p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 또 5q. 여기는 ap죠. ap의 제곱은 또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선분 ap 제곱은 마찬가지로 x 이거는 다르죠. x 빼기 10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이런 느낌을 좀 설계를 해준 다음에 이 둘을 더한 거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4차 함수 될 거거든요.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fx라고 놨을 때, 자, 요거 다 전개하시면은 x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밑에 거는 x제곱 빼기 20x 플러스 100 더하기 이제 x 4승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둘 더하면은 이게 5p제곱 플러스 ap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식으로 펼치면 2x 4승 그 다음에 x제곱 x제곱 2x제곱 2x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4 더하기 2하면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0x 단독으로 보고요. 마이너스 20x 그 다음에 100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플러스 102 이렇게 fx라는 식을 세워서 얘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부터는 이제 이와 동일이요. 어쨌든 뭐 기본 패턴인데 그럼 이제 fx가 여기 딱 세워놨으니까 여기까지가 1번이라고 치면은 이제 두 번째 개형을 보셔서 f'x는 8x 3승 빼기 12, 8x 3승 플러스 12x 빼기 20 이렇게 될 거고요. 요거는 또 이제 4로 묶어서 4에 2x 3승 플러스 3x 빼기 5니까 비슷합니다. 여기도 1로 하면 0 나오시기 때문에 그럼 얘가 203 마이너스 5를 1로 조립제법을 좀 해주세요. 그럼 얘가 2, 5, 5, 5, 제로. 그럼 요거 인수분해는 4에 x 마이너스 1에 남는 거는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거 판별식 뒤쓰면 허근 나와요. 그러니까 개형 똑같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 f'x는 1을 뚫고 가시고 그 다음 허근 가지니까 대충 요런 3참수라는 식이 생겨서 어쨌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 본함수는 아까처럼 그냥 여기 1일 때가 그냥 감소 그러니까 극소이자 최소값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x가 1일 때 요 fx는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개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fx 세워서 개형 받고 x자리 1 대입하면은 2 더하기 6 빼기 20 더하기 102 이렇게 해서 102 빼기 20 하면 82 더하기 8이니까 90을 우리가 최소값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어쨌든 식 만들고 미분해서 개형 잡고 마지막 최소값 포인트 찾는다. 결국은 극소값 찾는다라는 문제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 유형부터는 좀 비율관계를 많이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요. 자, 4번부터 천천히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어차피 유형은 오늘 4, 5, 6까지만 할 거예요. 최대치수 오늘 깔끔하게 이해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얘는 x의 4루트 3 빼기 x라는 이 참수가 있는데 요거는 축대칭성 살짝 이용하시면 되는 게 여기 x절편 하나가 0이고 하나가 2루트 3 하나가 0, 잘못 말했죠? 하나는 4루트 3입니다. 0과 4루트 3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이 참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는 그 이참수의 대칭축 x는 2루트 3 이렇게 좀 대칭축이 걸리게 되는데요. 자, ABCD 넓이의 최대값을 보려면은 이 왼쪽 점 하나를 내가 K라고 적을게. 왼쪽 점 하나를 K야. 그럼 요 Y좌표가 뭐가 되냐면은 여기다 K를 넣었을 때 요 Y좌표는 이거 전개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써서 A라는 좌표는 K, K의 4루트 3 마이너스 K 약간 이렇게 1번을 좀 쉽게 썼어요. K의 4루트 3 마이너스 K 이게 뭔데요? 라고 하시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느낌을 좀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사각형 넓이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요. 요 밑변 어차피 대칭성이기 때문에 요 좌표를 굳이 안 구해도 우리는 밑변의 길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자 여기 대칭축까지 거리 여기 있죠. 요 거리가 2루트 3 마이너스 K 2루트 3 마이너스 K 그게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두 개 있어요. 그걸 우리가 SK라고 직사각형 넓이라고 적는다고 치면은 밑변이 2배의 2루트 3 마이너스 K 요게 이제 밑변이에요. 밑변 X는 2루트 3에서 K 빼면 2루트 3 마이너스 K 그 다음 높이가 요건데 아까 이거 잡았거든? 이 높이는 곱하기 Y좌표인 K의 4루트 3 마이너스 K 약간 이런 느낌 좀 설계가 될 거예요. SK는 2의 2루트 3 마이너스 K의 K의 4루트 3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최고차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좀 빼주면 되니까 이거 전개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면은 얘도 마이너스 앞으로 하나 빼주고 요거도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면은 그냥 플러스로 바뀌니까 요거는 2의 K 빼기 2루트 3 그 다음 K 그 다음 K 마이너스 4루트 3 요렇게 3참수로 좀 설계가 돼요. 근데 이거 보시면 눈치채셨나요? 2루트 3K 4루트 3 요거 보시면은 이거 전개 안 해도 그러니까 미분을 안 하더라도 얘는 변곡점 대칭, 점 대칭 함수가 되는 게 간격을 잘 보세요. 자, 얘가 2루트 3 하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4루트 3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0이 있어요.
그러면 간격이 모두 이제 2루트 3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3참수가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좀 설계가 되는데, 자, ABC 넓이 최대값이란 거는 어쨌든 요 2루트 3보다 왼쪽에 있어요. 0과 2루트 3 사이에서 최대값이니까 여기 극대값일 때가 최대값이 되거든요. 이때 길이 비율이 여기 변곡점 그 점대칭이잖아요. 변곡점 대칭이기 때문에 루트 3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루트 3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가 되는 지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를 이 고지고대로 비율 대칭을 쓰면은, 잘 봐요. 이게 센스긴 한데 요 좌표가 2루트 3 마이너스 2가 되거든. 2루트 3 빼기 2. 그거를 보남수에 대입하는 순간은 이렇게 됩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비율 관계 쓰는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스킬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게 분명히 루트 3 대 1이 맞습니다. 왜냐면 간격이 2루트 3, 2루트 3이죠. 근데 이걸 대입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너무 들어요. 물론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평행이동이라는 좋은 스킬을 한번 잡아주세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루트 3만큼 옮겨보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2루트 3을 옮기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2루트 3, 0, 2루트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루트 3, 0, 2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그래프는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 이때 이렇게 옮기면 장점이 이 식이 굉장히 이뻐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최고차는 그냥 어차피 이 똑같을 거거든. 대신에 이 평행이동 시킨 요거의 최대값을 구해도 상관없거든. 그러면은 요걸 새로운 함수 S2K라고 할게요. 일부러 S2K라고 한다면 얘는 K의 K 플러스 2루트 3, 그 다음 K 마이너스 2루트 3의 최고차는 2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그림에서 최대 최소 보려면은 2루트 3 빼기 2를 대입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움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평행이동 시켜놓고 여기는 1대 루트 3 쓰면 그냥 얘가 2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2루트 3이기 때문에 2가 되고, 그냥 S2의 마이너스 2. 요 좌표가 실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구한다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왜냐면 최고창 일치시켰으니까 여기다 넣을래 여기다 넣을래 하시면 이 두 번째 게 좀 편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빼기 2를 좀 유리화시키는 게 좀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요걸 좀 대입한다고 치면은 좀 어렵지만 전개해 보세요. 비율 관계로 최대한 좀 풀려줄 거예요. 그럼 얘가 2K에 뒤에 거 이거 둘 곱하면은 K 제곱 빼기 12 이렇게 됩니다. 2K에 K 제곱 빼기 10인데 나는 K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극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이 나옵니다. 라는 식으로 평행이동, 가운데를 원점으로 맞추는 평행이동을 이용해가지고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4 빼기 12 마이너스 8을 하시면은 답은 31을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놈의 해설치를 살짝 볼까요? 살짝 봤더니 뭐 이런 식 막 되고 때들 막 되고 0이랑 2 뭐 이런 식이 좀 나오니까 어쨌든 S2를 구하라고 하는데, 이놈은 비율 관계를 안 써도 오히려 A가 2일 때 좀 정확하게 나온다라는 느낌을 좀 잡을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를 간격을 A라고 놨기 때문에 좀 식을 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요 좌표를 A라고 잡을 거예요. 이 좌표를 A라고 잡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깔끔한 식이 좀 잘 안 나올 거야 라는 느낌을 생각해서, 만약에 요 X좌표를 K라고 잡는다고 쳐도 어쨌든 관계식은 이렇게 점대칭 관계식이 나오고, 다만 그 구하는 게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 있는 극대값을 구해도 답은 똑같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좀 간단합니다. 선생님 얘가 더 깔끔한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습관상 얘를 분명히 K라고 잡을 게 뻔하기 때문에 X좌표를, 그래서 거리를 K라고 잡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얘는 살짝 염두를 하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얘를 K라고 잡고 여기다가 이제 2루트 3 빼기 K를 대입해서 갔을 때는 계산이 좀 더 깔끔하대요.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다리꼴 그리고 밑에 있는 발전 문제 두 개 한번 해볼 건데, 웬만하면 다 할게요. 여기다는 어차피 약간 반암기식으로 푸는 게 맞기 때문에 가봅시다. 자, 여기는 사다리꼴. 자, 얘는 이제 내접한 사다리꼴이고 요 y축 대칭인 함수가 있고요. 사다리꼴 ABC 넓이의 최대값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요 C라는 점 얘를 그냥 K라고 잡으세요. K, 9-K제 이렇게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밑변이지 6, 그 다음 요 세로는 2K, 그 다음 여기는 높이 Y좌표 이렇게 좀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그냥 이 사다리꼴 넓이를 좀 K에 대해서 좀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SK는 공식이 이거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2K 플러스 6 사다리꼴 넓이,
그 다음 높이는 9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9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sk야.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럼 2분의 1을 다 곱해주면은 k 플러스 3에 뒤에 거 살짝 인수분해 때립시다. 그럼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k 빼기 3 k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 다시 전개해도 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이 식을 보면은 우리는 비율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이 좀 중근이 보거든. 마이너스 3이 좀 중근이 보여서 이 sk라는 식은 마이너스의 k 플러스 3의 제곱에 k 빼기 3 된다. 이 순간 이 넓이의 최대값은 미분을 안 해도 된다. 왜냐면 중근 생겼고 교점 하나 생겼으니까. 그럼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얘가 마이너스 3에서 한번 접하고 3을 뚫고 들어갈 거고 최고차는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게 되거든요. 마이너스 3과 3. 그럼 여기를 3등분 하시면은 거리가 6이잖아요. 6을 3등분 했을 때 얘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는 1, 그 다음 여기는 3. 이 정도로 표시하는 거 그냥 초등학교 수준 수학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X좌표가 1일 때가 극대고요. K가 1일 때. 그때가 넓이가 최대가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3보다 작은 거니까. K가 3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1만 대입하시면은 그게 답이다. 라는 느낌으로 거의 모든 최대 치수 활용 문제를 비율 대칭으로 좀 풀 수가 있긴 해요. 어쨌든 K자리 1을 넣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4제곱 16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30이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겠고 뭐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내신 문제에서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오히려 요즘 이 비율 관계는 수능에서 잘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요즘 정부에서 말한 것 중에 그 강남권 인강 대치동 인강에서 푸는 풀이를 최대한 지향한다고 하긴 해가지고 오히려 수능 문제에서 이런 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거 뭐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그 현우진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이게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한 몇 년 전이긴 한데 한 6, 7년 전? 맨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가 거의 6, 7년 전이고 한 그 사람이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는 아마 2010년 초반 때부터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메가스터디를 오고 나서 이게 인강에 딱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르던 개념 그리고 다 편법이었으니까 반발이 너무 셌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하냐라는 느낌으로. 근데 어느 순간 모든 인강에서 얘는 다 기본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신 문제에서는 아직도 좀 경쟁력이 있다. 근데 수능 문제에서는요 요즘 비율 관계로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잡아주시면 오히려 내신 대비할 때 얘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481번 볼게요. 자, 얘가 OAB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QRS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문제 읽기가 좀 귀찮으니까 읽어드린다면 P는요 그래프 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P는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어. 근데 간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변의 길이 8. 그러니까 여기도 한 변의 길이는 8이고 그 다음 여기도 한 변의 길이는 8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올린다고 치면은 P가 여러분들 시뮬레이션 해봐요. P가 그래프로 올라오면은 한 요런 데 P가 있을 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생길 겁니다. P가 정사각형이 생기는데 그럼 이 겹치는 부분이 직사각형처럼 좀 생기게 되는데 이 겹치는 부분의 넓이의 최대값을 우리는 식으로 잡아주세요. 약간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빨간색을 표시하는 곳에 식을 좀 쓸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럼 걔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잘 보세요. 좌표로 보면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내가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라고 합시다. x, y니까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그게 한 여기쯤 왔다고 생각해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가 있으면은 여기서 정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왼쪽 아래에 있는 요점이 0, 0. 그 다음 오른편이 P의 좌표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인데 얘만 알고 있더라도 요 사각형 넓이를 정확하게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세우냐면은 자 SX는 직사각형 넓이고요. 이거는 가로의 길이가 x좌표의 차이니까 x 이렇게 되고 세로의 길이는 y좌표의 차이거든요. 세로의 길이 y좌표의 차이니까 여기 y에서 얘를 빼준 그냥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이런 식으로 좀 펼쳐지게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 잘 해보시면 비율 관계가 딱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x 앞으로 빼서 sx는 마이너스 x제곱으로 세로 묶으면요. 마이너스 x제곱에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묶일 수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중근을 만들어주면 비율 관계 좀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x를 앞으로 빼주면은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미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오직 비율 관계 하나로 0에서 한번 접하고 5를 뚫고 가는 이런 3차함수를 만들어 주시고
그럼 여기도 접점과 교점 사이를 3등분 하시면은 3분의 5, 3분의 10 이런 느낌이 돼서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은 결국 3분의 10일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 답은 S의 3분의 10으로 풀어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최대 최소 활용이 다 비율관계를 좀 쓸 수 있도록 처리가 되는 문제가 많아서 어쨌든 그렇게 잡는다고 치면은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00 곱하기 3분의 10 빼기 3분의 15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니까 답은 27분의 500이고 모의고사 문제였네요. 그래서 분모분자 둘 더한 527을 답으로 내주시면 정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킬풀한 풀이를 하겠지만 뒤에 있는 그 도함수 활용 단원도 웬만하면 이제 실전 단계니까 어차피 한 달 뒤엔 또 바로 시험을 볼 테니까요. 한 달보다 조금 더 많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실전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교재 난이도가 살짝 있어야지만 또 이런 걸 좀 쉽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마플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어려워도 참고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자,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종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냈다. 얼마인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요 길이는 X라고 잡을 거예요. XX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X가 되고 요런 거 중3 때도 본 적 있는데 그림으로 요 밑면에 요 정사각형이 보이는데 요 한 변의 길이는 A 빼기 2X 이런 식으로 좀 펼칠 수가 있습니다. A 빼기 2X 여기도 A 빼기 2X 그 다음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의 모양은요. 여기 부분을 접어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 올리시면 되기 때문에 바닥면이 얘를 SX라고 합시다. SX는 A-2X의 제곱. 요게 요 정사각형 A 빼기 2X의 제곱에 높이인 X를 곱하시면 된다라는 느낌으로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X를 구하시고 부피의 최대값은 V를 구하신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뭐 A라고만 나와 있기 때문에 A로 표현하시면 좀 되긴 할 것 같거든. 근데 중근의 실근 보이죠? 중근의 실근이면요. 얘를 전개해서 답지처럼 미분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비율관계 하나만으로 좀 결정시킬 수 있는데 얘를 최고창만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 마이너스 2x제곱은 4x제곱 곱하기 여기 이제 x니까 4x 세제곱하는 양수인 최고창. 그래서 얘는 어쨌든 a가 양수니까 0을 뚫고 2분의 a에서 접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돼요. a 빼기 2x가 중근이고 얘가 접하면 됩니다. 최고창 양수인 그래프. 그럼 이 길이의 최대값은 결국 요 극대일 때를 좀 잡아주면 되는데 접점과 교점의 3등 포인트는 변곡점, 극대점, 원점 이런 식으로 좀 쓸 수 있어서 2분의 a란 건 결국 6분의 3a로 통분이 됩니다. 6분의 3a. 그럼 6분의 3a를 3등분으로 갈라주시면은 하나당 6분의 a, 여기는 6분의 2a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6분의 a일 때가 극대이자 최대값. 그래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바로 6분의 a 이런 식으로 계산 없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때 부피 최대값은 그냥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6분의 1 넣어서 a 빼기 3분의 a의 전체 제곱 곱하기 6분의 a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피예요. 실제 a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얘는 3분의 2a의 전체 제곱은 9분의 4a 제곱 곱하기 6분의 a를 하시면은 4랑 6 약분해서 3과 2고 27분의 2a 3승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면 답이랑 똑같을 겁니다. 다만 나는 이렇게 했을 뿐이다. 답은 아마 극대극소의 미분을 좀 했을 뿐이다. 약간 이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다 비율관계로 시험 전에 풀 거기 때문에 지금 비율관계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483번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느낌은 모르겠고요. 솔직히. 왜냐면 이 그림은 너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좀 깊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또 친구들이 깔끔하게 못 풀어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 유형. 그래서 이 유형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밑면이 정삼각형이고 그다음 옆면 접어 올리면 이제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 이거의 부피의 최대값인데 어쨌든 기둥의 부피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길을 잘 못 세우는 게 좀 이 문제 좀 흠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직사각형과 여기는 정삼각형의 길이를 어찌어찌 A랑 X로 좀 표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잘라냈다고 했죠. 잘라냈다. 그럼 잘라낸 길이를 아무래도 여기를 X라고 좀 잡아요. 여기를 X.
그런 다음에 정삼각형의 특징을 이용한다면 여기 좀 반으로 가릅시다. 반으로 가르치면은 얘가 90도, 여기가 30도, 60도 이렇게 되거든요. 90, 30, 60. 그래서 요 가로의 길이가 루트 3x가 돼요. 루트 3x. 루트 3x, x, 2x 이런 식으로 2대1 대 3으로 강제 표현을 해주시고 약간 외워주세요.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바닥면 요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전체 길이 a에서 루트 3x를 두 개 빼야 돼요. 루트 3x를 두 개 빼준 여기는 a 빼기 2 루트 3x 이런 식으로 좀 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좀 표현되거든요. a 빼기 2 루트 3x 왼쪽도 루트 3x 오른쪽도 루트 3x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현되면 정삼각형 넓이 우리는 삼각기둥의 부피는 이제 vx라고 할 건데 일단 밑넓이를 알아야 되니까 밑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제곱 a-2 루트 3x의 전체 제곱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는 정삼각형의 공식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높이는 x예요. 원래 이렇게 풀어내긴 해야 돼요. 높이는 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보통은 다 전개를 하시는데 최고창은 뭘까요? 얘 최고창이 2루트 3x의 제곱이니까 12x 제곱 곱하기 x 하면은 12x 세제곱에다가 4분의 루트 3 곱하면 3루트 3x 세제곱. 어쨌든 최고창은 양수다. 이 정도만 확인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얘가 한중근과 한식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미분 없이 바로 비율관계로 좀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얘가 어쨌든 x 1승이니까 0을 뚫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a-2 루트 3x가 0이 되는 것만 표시를 해주세요. a 빼기 2 루트 3x가 0이 된다. x는 그러면 2 루트 3분의 a 그리고 6분의 루트 3a 이렇게 유리하시고 6분의 루트 3a 그래서 오른편에 이제 6분의 루트 3a가 있고 얘 뚫고 얘를 접하는 약간 이런 상황이 좀 될 거예요. 삼참수 그냥 대충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도 접점 투 교점이니까 계속 3등분이 되죠. 3등분에서 이 스킬만 알아준다면 6분의 루트 3a는 18분의 3 루트 3a 그거를 이제 3등분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3등분이 되겠지. 그래서 요 하나가 여기가 뭐냐면은 18분의 루트 3a 여기는 18분의 2 루트 3a 얘는 18분의 3 루트 3a 약간 이런 식으로 3등분 시키는 거는 뭐 솔직히 통분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18분의 루트 3a가 되고 그냥 그걸 강제로 여기다 넣으시면은 부피의 최대값이 돼요. a로 표현해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왜? 결국은 우리는 비율관계로 미분을 하지 않고 비율관계로 마무리한다를 좀 포커스로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점만 찾으면 되고 걔를 넣으시면 된다라는 그 핵심 풀이는 동일하다라는 느낌 잡아서 그럼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v의 18분의 루트 3a는 천천히 계산해요. 4분의 루트 3 여기만 계산하면 돼. 4분의 루트 3 곱하기 x 자리에 18분의 루트 3a 대입하면은 a 빼기 2 루트 3 곱하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여기만 18분의 루트 3a 요거 해주시고 이거 제곱하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18분의 루트 3a만 해주면 돼. 어쩌지 돼요. 그럼 얘가 뭐 이제 2 루트 3에 루트 3 곱하면 6 6이랑 18 약분하면 3분의 a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2a 3분의 2a 전체 제곱 4분의 루트 3 곱하기 9분의 4a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은 곱하기 18분의 루트 3a가 되니까 그럼 천천히 약분하면 됩니다. 4, 4 없어지고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면 3인데 이거랑 9를 없애면 3 그래서 54분의 a 세제곱 이러면 맞을걸? 뭐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54분의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니까 그죠? 맞으면 장땡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복잡합니다. 문제 자체가 이게 워낙 들어요. 전체가 a인데 루트 3x 두 개 빼니까 a 빼기 2 루트 3x 그거 전개하기가 상당히 들었거든.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빼기 2 루트 3x이시고 그 다음 높이가 x인데 미분을 하려면 여기서 곱미분을 하든 아니면 전개를 해석하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자체가 계산력을 솔직히 좀 많이 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좋아하기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고2 때부터 비율관계 쓰시면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그냥 중근과 한실근이면은 그냥 3등분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잘 안 내요. 왜? 고2 때 공부 어느 정도 하는 애들은 고2 때 이미 비율관계 마스터 하시거든. 그래서 또 잘 안 내, 정작. 그래서 그냥 이런 문제 있다 정도로만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비율관계 완벽하게 나처럼 하는 친구들이랑 안 하는 친구들 계산력 차이가 좀 많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 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솔직히 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성진이 시험 대비할 때도 좀 기억하는데 요거 좀 많이 질문했었죠 유형. 근데 이것도 그냥 비율관계만 마스터하시면 끝나게 돼요. 왜 그런지는 문제 보고 설명을 해줍시다. 왜요? 억울해요? 조금만 더 비율관계 마스터하시면
내가 우리 학원에서 솔직히 말을 해줄게요. 우리 학원에 좀 고2, 고3 수업을 하다 보면은 잘하는 애들만 있는 건 아니야.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잘 가르친다고 자부는 하고 있는데 동네 소형학원 스타일상 좀 약간 반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와서 좀 더 그러니까 대형학원에서 못하는 걸 좀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진 친구들도 있고 거꾸로 너무 그 학원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소형학원 오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나도 고2, 고3을 되게 여러 좀 학생들을 많이 좀 수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러분들 눈이 맑아지는 순간이 뭐냐면은 이 비중관계를 완벽히 깨쳤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표정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니까 남들보다는 내가 약간 우위에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문제 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을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낄 수가 있긴 한데 하다 보면은 이거는 좀 공평하게도 좀 원래 있던 친구들 비하는 건 아닌데 실제 학교에서 4, 5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어떻게든 비율관계를 마스터해요. 왜?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마스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계산력이 안 되는 걸 자기 스스로 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더욱 더 팔려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생각보다 좋은 무기가 되니까 연습을 조금 해주시고 비율 관계는 이제 이 부피 문제에서도 좀 많이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문제는 가장 좀 여러 가지 방법인데 베스트 풀이가 뭐냐면요. 여기 직각삼각형 이렇게 좀 그어주시고 그리고 이 기울기를 약간 이용해요. 탄젠트라고 부르는데 탄젠트가 여기가 10분의 20이죠. 10분의 20. 그럼 기울기가 2니까 여기 반지름을 R로 하시면 얘는 바로 ER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R, ER.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보통 해설지에서는 얘를 H라고 놓고 푸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냥 애초에 얘가 10분의 20이면은 똑같은 평행한 기울기가 되니까 R분의 ER 이렇게 잡고 밑변에 여기를 그냥 20이죠. 20 빼기 ER 이렇게 잡는 순간은 바로 비율 관계 들어가죠.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원기둥의 부피를 R에 대한 식으로 표시한다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요. VR은 얘가 파이 R 제곱 이게 원의 넓이고 곱하기 20 빼기 2R이 되는데 한 중근과 한 실근이 생겨버렸어요. 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비율 관계를 들어가시고 최고창의 부호만 판단하시면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R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 R 세제곱 최고창은 음수인 3차함수 정도만 염두를 좀 해주면 돼요. 끝입니다. 미분 안 하시고 이렇게 가시면 끝이에요. 0에서 접하고 10을 뚫고 가는 이런 최고창 음수인 3차함수 그러면은 여기가 변곡점부터 3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0, 3분의 20, 3분의 30 이렇게 좀 들어가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3분의 20일 때 3분의 20일 때 부피의 최대값 구하시면은 3분의 20 대입해서 마무리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매우 깔끔하게 풀 수가 있고 그래서 파이 곱하기 9분의 400 곱하기 20 빼기 3분의 40이죠. 20 빼기 3분의 40은 3분의 20 여기다 3분의 20 추가로 못하면은 27분의 8,000 파이 숫자는 좀 무지막지한데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은 굳이 이런 쓸데없는 미분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냥 거의 다 이렇게 풀려서 스트레치소의 활용은 결국 비율관계 얼마나 잘 맞으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 또 485, 486 그림만 잘 보시면 얘도 어렵진 않아요. 그냥 외워주세요. 사실상 요새는 뭐 최대 최소에서 막히는 경우 거의 없어가지고 한번 좀 잡아준다고 치면 물론 이 설명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는 있긴 해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자 일단 오른쪽 그림의 반지름이 6인 9의 원기둥이 내접하고 있다.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보조선은 보통 이제 그 9의 특성을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반지름 6을 긋고요. 반지름 6. 그 다음에 이 원기둥이 보통 9에 맞닿아 들어간다면 대칭성을 좀 따라거든요. 대칭성을 좀 따라서 요렇게 좀 그어주세요. 요렇게 그어서 얘는 반지름 R, 여기는 반지름 높이 H. 근데 H는 절반만 H라고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2분의 H라고 하면은 조금 식이 불편하게 나와요. 그래서 얘를 위쪽을 H라고 잡으세요. 그럼 관계식에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살짝 보이게 될 텐데 36은 H제곱 플러스 I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H를 R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H를 R로 바꾼다 정도만 기억해도 H제곱은 36 빼기 R제곱 이 정도만 좀 표현을 해놓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H제곱은 아니다 잘못 말했다. R을 H로 바꾸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R제곱은 36 빼기 H제곱 이래야지만 좀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R제곱은 36 빼기 H제곱 네. 자, 그 상태로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요
원기둥의 부피식을 이렇게 보시면 돼. 밑넓이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그다음 곱하기 높이가 2h거든요. 요 전체 높이가 2h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h만 구하시면 되고요. 신기하게도 요 r 제곱 자리는 36 빼기 h 제곱이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파이에 마이너스 파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파이에 h 제곱 빼기 36에 곱하기 2h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쭉 묶으시면 마이너스 2파이에 h 마이너스 6, h 플러스 6 곱하기 h. 나는 마무리는 무조건 비율관계라고 한다고 했죠. 이게 최대가 될 때 원기둥의 높이 h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최고차항 마이너스고 6 마이너스 6 0이야. 간격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6, 0, 6이니까 이번에는 최고차항 마이너스인 3차함수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가시면 되겠죠. 약간 이렇게 가는데 이번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3등분이 아니라 루트 3분의 1만 기억하면 돼. 루트 3분의 1. 그래서 요 길이가 6이니까 루트 3분의 1만 곱한 요 극대가 되는 포인트는 루트 3분의 6. 그러니까 2루트 3이 되겠죠. 2루트 3. 3 나누면 어쨌든 2루트 3이고 걔만 구하시면 답이에요. 원기둥의 높이는 2루트 3. 부피는요? 여기다 2루트 3 넣고 2루트 3 넣고 계산하시면 마무리입니다. 다들 이렇게 풀리거든.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활용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극대극소를 구하는 문제고 거의 다 비율대칭으로 해결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비율관계 좀 마스터하는 게 좋겠다라는 느낌은 강하게 받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극대가 되는 게 이제 루트 3대 1 거리 똑같으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진도의 마지막 문제 여기 386번 있는데 자 9가 또 나왔으니까 9의 특성만 잘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자 9의 특성. 자 여기는 이제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될 때 원뿔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약간 이제 여기는 20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걸 모르니까 관계식을 잡아서 살짝 이렇게 한번 매칭을 시킵시다. 나는 원뿔의 부피 구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여기가 반지름 R 여기만 높이 h라고 할게요. 여기만 높이 h라고 할 거고 요 반지름은 20이다. 약간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생길 거예요. RH 20. 그래서 이쪽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은 400은 r제곱 플러스 h제곱. 아까처럼 r제곱을 바꿀 것이요. r을 h로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r제곱은 400 빼기 h제곱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400 빼기 h제곱. 자 그다음 뭐 할 거냐. 원뿔의 부피는 보통은 이제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세 개를 좀 곱하셔야 되거든. 그걸 우리가 VH라고 할게요. VH는 밑넓이가 파이 r제곱 원의 넓이 그 다음 높이가 여기선 h가 아니라 h 플러스 20입니다. h 플러스 20 여기 마지막 잘 봐야 될 게 이거 함정이 있어요. 원뿔의 높이 h 구하시면 큰일 나요 이거. 마지막에 h 플러스 20을 구한다라는 거 좀 항상 신경 쓰고 풀어주면 됩니다. h 플러스 20 어쨌든 여기 있는 높이는 h 플러스 20이고 요것 때문에 틀리면 굉장히 억울하죠. h 플러스 20 곱하기 3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정말 많이 틀려서 저기다 h 플러스 20을 좀 써요. 왜냐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h 좀 답으로 쓰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할 때만 조심하게 원뿔 h 플러스 20 꼭 기억해 주시고 나도 실수 많이 해서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r제곱짜리 마지막 400 빼기 h제곱 여기다 좀 넣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가 3분의 파이에 400 빼기 h제곱은 합성공식 쓰면은 일단 마이너스 빼고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에 그럼 여기가 이제 h제곱 빼기 400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합차공식 인수분해 한번 했을 때 h-20에 h 플러스 20의 제곱. 그러니까 원래 이제 h 빼기 20, h 플러스 20 되는데 하나가 더 있으니까 h 플러스 2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중근과 실근 나왔지? 그럼 바로 비율관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어쨌든 얘가 마이너스 20이고 얘가 20이다. 라고 들어가시면요. 최고차항 음수다.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20에서 먼저 접하고 20 뚫고 나가는 이런 상황. 원뿔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건 극대가 되는 포인트 잡는 거고 간격 잡았을 때 요 자체가 40을 3분의 1배 3분의 40으로 우리가 한 칸을 이렇게 좀 나눠줄게요. 그래서 여기만 딱 구하시면 되니까 3분의 여기 20에서 3분의 40 빼는데요. 20 빼기 3분의 40 빼면은 3분의 60 빼기 40, 20. 그래서 극대가 되는 요 포인트가 3분의 20일 때가 3분의 20. 그래서 그때 최대가 될 때의 원뿔의 높이니까 h 플러스 20을 구하시면 되고 h 플러스 20 구하시면 되고 이 답은 3분의 20이 h가 최대가 될 때
그거 플러스 20을 더하시면은 3분의 80을 원뿔의 높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되게 단순하게 끝나죠. 그러니까 모든 최대 최소 활용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비율 관계는 마스터 하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돼요. 여기다는 거의 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편법으로 좀 풀어드렸고 어차피 집에 가서 녹화본 보시면서 반복할 때도 사실 여기 단어는 해설지가 좀 의미가 없을 겁니다. 왜냐면 해설지대로 푼 거는 사실 아무 문제도 없어요. 앞에 있는 그 속도와 거리할 때 그 미분한 거 빼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법대로 풀어도 굉장히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이유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친구들이랑 모르는 친구들 그 계산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오히려 중이 다르진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은 뒤에 치원형 최대 최소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뭐 오늘 뭐 다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좀 무리해서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도 방금 것만 이해하시면은 결국은 다 3차함수의 그래프로 풀면 되니까. 약간 뒤에 거는 수원 연계형이긴 해요. 수원이랑 로그 함수랑 뭐 삼각함수 이거 연계이긴 한데 어쨌든 치원만 해서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방정식의 실근의 활용, 교점 이렇게 찾는 거를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 설명은 다들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좀 복습해 오시고 성진도 좀 일찍 와서 피곤해 할 거고 아직도 집에서 좀